자, 1장이 이제 요 오퍼레이팅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2장이 스케치하는 방법. 그리고 3장이 파트 디자인하는 방법이고 4장이 어셈블리.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잠깐 이것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거를 잘 모르더라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할 줄 알면. 예. 해봤던 거고. 일단 책을 반으로 쪼개면서 저기 제너레이트 쉐이프의 시작 부분만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200페이지짜리인데 사실 이거를 뭐 다 끝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게 교재 끝으로 가게 되면 서피스로 웬만큼 해요. 이 정도면 뭐 프로젝트 한 개 해봐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기업 강의, 그러니까 우리 신입사원들한테 강의할 때는 2주에 끝냈어요. 근데 되게 회사에서 돈 받고 하는 입장이니까 빡세게 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도 한번 2주 해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2주 동안 배우고 그 한 달 동안에 나머지 2주는 간단하게 작은 프로젝트 해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이거를 기능만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실력이 빨리빨리 느는 이유는 뭘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게 보면 이거를 사실 저기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여기다 뭐 간단한 파트 하나는 그려줘야 되겠네요. 자, 뭐 시작하는 김에 뉴스 파트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파일에 뉴에 여기서 파트를 누르면 이제 이 에너블 하이브리드는 그 상태에서 파트 1이 생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XY, ZY, ZX 플랜이 나오고 이렇게 보이죠? 이게 에너블 하이브리드를 하게 되면 회색 기어로 바뀌는데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선택 안 하는 게 관리이기 때문에 초록색 기어예요. 이게. 자, XY 플랜 누르니까 이쪽이 하이라이트 되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된 거랑 이쪽 축에 XY 한번 보실래요? 이쪽 축에 XY. 여기다 X하고 Y에다 선을 하나 이어주면 삼각형 평면이 나올 텐데 똑같이 이거하고 같은 면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주면 축도 같이 움직이는데 요거하고 똑같이 놀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절대 이 지금 이 플랜은 전철좌표축에 000 XYZ 000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플랜은. 근데 그 플랜의 움직임을 요 축에서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Z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보면 이쪽에 있죠. 그러면 지금 이쪽이 요게 Z고 잘 보이나요? 이게 Z고 이게 Y인데 요게 하나의 또 요 평면이죠. 여기 보면 그거하고 이게 또 패러럴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럼 ZX 볼까요? ZX는 요게 하이라이트 되죠. 이게 좀 플랜을 좀 더 굵게 보여드려야겠다. 플랜도 보면은 다 굵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 이게? 그래픽 프로퍼티에서 라인을 뭐 한 3 정도로 바꿔주면 두껍게 나오죠. 네. ZX 보면 ZX 보면 요 비스듬하게 여기 하이라이트 되죠. 근데 지금 요건 여기가 Z고 여기가 X예요. 그래서 이것도 요렇게 요 평면이 아닌데 이거하고 패러럴합니다. 이 축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이게 절대좌표축하고 똑같이 가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예. 혹시 앞에 불좀 꺼주세요. 아, 예, 예. 아이고, 좀, 진짜 그럴 걸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프로젝트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그, 어제 보여드린 항공기 같으면 조종석 앞쪽이 000이었었죠, 좌표축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 있죠, 포인트. 포인트를 하나 찍어가지고, 이게 왜 포인트가 안 되느냐? 되는군요. X형, Y형, Z형을 이렇게 해줘서 하나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좀 잘 보이게 만들어주면 여기 원점에 있다는 게 보여요. 보면 이 플랜을 잠깐 하이드하면 여기 포인트가 보이죠? 이제 이게 원점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다 대고 어제 그 비행기 콕핏 그 조종사 눈 앞쪽이었으니까 이렇게 쫙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하면 항공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아시겠죠? 일단 지금은 항공기를 그릴 건 아닌데 좌표 쪽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플랜의 의미랑 이거의 연결성. 나중에 이 플랜 이걸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 어디다 옮겨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 하게 되면 머리에 혼동만 들어오니까. 물론 아시는 분 있겠지만요. 그때 학교에서 쓰셨나요? 네. 많이 쓰셨죠? 예. 자, 그러면 또 어제 많이 받았던 질문도 여러 개 있는데 일단 파트를 하나 그리고 시작을 해보죠. 자, 스케치에서 왼쪽이 슬라이드 스케치고 오른쪽이 포지션드 스케치거든요. 슬라이드 스케치 아이콘을 보면 그 스케치 그림 밑에 보면 이렇게 무슨 원 하나만 그려져 있고 이거는 포지션드는 플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슬라이딩 스케치는 이거는 그 아무데나 어떤 사물의 평면이기만 하면 그 위에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른쪽 포지션드 스케치는 꼭 그 저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플랜이 없이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근데 뭐 보잉사라든지 뭐 카티아를 쓰는 르노라든지 혼다 모두 다 이것만 쓰고 있어요. 이걸 쓰는 업체는 아마 중소기업밖에 없을 거예요. 포지션들을 눌러준 다음에 뭐 오늘 그림을 한 YZ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OK. 자, 이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갔죠. 자,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무슨 네모 상자에서 톡 위로 나가는 화살표 아이콘이 있죠. 이 스케치에서 탈출하는 아이콘입니다. 이게 누르면 다시 탈출을 하죠. 벗어났습니다. 다시 스케치로 들어가 볼까요? 포지션 스케치 누르고 다시 YZ 평면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막 보면 여기 스케치 툴이 나타나고 화면에 보면 이렇게 어떤 십자가 그리드 같은 게 보이나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그리드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그 문방구에서 종이 사면은 이렇게 점선 그려진 거 있죠? 무슨 종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이의 역할이 뭔가 이제 구격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뭐 점과 점을 이어가지고 그리면 잘 그려져요. 그게 뭐 그런 역할인데 이거는 일종의 그걸 해주는 건데 사실은 카티아를 쓰면서는 거의 안 씁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스케치 툴에 보면 이 툴들 다 나와 있나요? 이거 없으신 분 없죠? 이 스케치 툴 보면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그리드인데 이걸 눌러주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해제되면서 없어지죠. 다시 눌러주면 생겨주고 뭐 이거는 꺼주든지 켜주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키고는 일을 해요. 근데 옆에 보면 스냅 투 포인트가 있죠. 이거를 만약 눌러주고 제가 포인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포인트 있죠. 포인트 바이 클릭킹. 그럼 포인트가 딱 그리드 사이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요. 다 아시겠죠? 보시면. 근데 이 스냅 투 포인트를 끊으면 부드럽게 이제 움직이죠. 어디든지 포인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가 아니더라도 찍어줄 수가 있고, 근데 만약 스냅 투 포인트를 눌러주고 포인트를 찍으면 여기 그리드에밖에 안 찍혀요. 요 이제 십자들에게만 뭔가를 나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선도 마찬가지예요. 라인도 그리드가 아닌 데는 못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드끼리만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스냅 투 포인트의 역할인데 이거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교육용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실무에서 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꺼주면 돼요. 그리고 이건 콘스트럭션 스탠다드 엘리멘트인데 이거는 요놈을 누르고 콘스트럭션을 누르면 이게 선이 갑자기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여기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실제로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 이렇게 그냥 콘스트럭션 엘리먼트가 아닌 상태로 나가버리면 밖에서 이렇게 선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
잠깐만, 스케치가 어디 들어있지? 스케치가 여기 파트 밑으로 들어갔네. 예. 스케치가 원래 파트 밑, 바디 밑에 있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일단 근데 교육과정이 그냥 놔두겠습니다. 네. 다시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면 스케치로 들어가는데, 예. 요 선을 선택한 다음에 요 컨스트럭션 앤 스탠다드 엘리먼트를 눌러주면 이게 참조 엘리먼트가 돼요. 그래서 만약 스케치를 나가게 되면 선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스케치를 뭔가를 할 때 어디다 이렇게 대고 그리는 용도가 있어요. 기준으로 삼을 때. 그런 기준선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가지고 컨스트럭션을 누르게 되면 그거는 어떤 스케치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요소로 변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요소가 되죠. 예. 일단 뭐 컨스트럭션 해제를 해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지오메트릭과 컨스트레인트. 예, 이거는 이제 상호간의 어떤 지오메트릭 그 규제를 주는 것들인데 한번 이거는 보여줄게요. 딜리트가 어딨냐? 여기 있다. 자, 뭐 라인을 이렇게 대충 하나 그리고 또 옆에 라인을 지금 또 내려주려고 하는데 보면 이 끝부분부터 뭐가 이렇게 쫙 선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요놈하고 끝점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찾아줘요, 자동으로. 이렇게 요것도 밑에 보면 라인이 하나 생기죠. 예. 근데 만약 이걸 끄고 해볼까요? 예.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 잠깐만, 이게 안 생겨야 되는데 왜 생기냐? 잠깐만. 디멘셔널 컨스트레인트가 걸려있어서 그렇구나. 예. 이것도 해제해주고. 잠깐. 잠깐만요. 다운이 됐냐 이게? 제 컴퓨터가 이게 마우스만 움직이고 잘 안 되네요. 이게 왜 안 되지? 잠깐만요. 다 치워버려야 되겠다. 이거. 딜리트. 와, 이 말을 하고 한 5초 뒤에 삭제가 되네.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지? 잠깐만요. 작업 관리자. 이게 예전에 저희들 컴퓨터 처음 카티아 쓸 때 그때는 이걸 띄워놓고 했어요. 작업 관리자를. 그게 왜 그랬냐면 2000년대 중반에는 컴퓨터 사양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CPU 점유율하고 램 얼마 먹는지 다 보고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사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저희들이 쓰는 데스크탑은 안 그래요. 이건 또 2011년 버전인가 그랬죠. 예, 이렇게 좀 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으면 그 CPU 점유율하고 메모리 이런 거 보면서 일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잘 안 그랬었는데 이게 제 PC에서 좀 잘 안 되네요. 이건 놔둘게요. 자, 일단 여기서 핵심은 요거 그리드 스냅트 포인트하고 요거 3개 주로 이것만 쓰고 이거는 2개는 거의 건드리는 일이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안 건드렸어요. 그냥 디폴트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디폴트면 이걸 이제 요걸 하이라이트 해주고 2개 다 하이라이트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자, 이거를 한번 또 나가볼까요? 자, 나가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스케치에서 끝점은 어떤 그 포인트나 이런 걸로 잡힐 수 있게 이렇게 보면 검은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선택이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끌어가지고 쓰면 이게 어떤 뭐라 그러죠? 내부 요소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익스트랙트 대부분 포인트를 쓸 때 이제 저렇게들 사용하는데 여기서 쉐이프에서 지오메트리컬 쉐이프 디자인 뭐 이렇게 할 때 이 점을 이
점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익스트랙트하든지 이런 작업을 해줘요. 어딨지? 익스트랙트 여기 있다. 예. 요걸 이렇게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익스트랙트를 누른 다음에 다시 에지를 누르면 이게 따가지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내부 요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익스트랙트 같으면 어떤 파트의 형태가 바뀌거나 하면 거의 잘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단순한 형태니까 따라가겠죠. 근데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를 갖다가 가위가 어딨냐? 여기 가위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트림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가위 모양이에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번 잘라볼까요? 잘라본 다음에 스케치를 나가볼까요? 자, edge or face not found, reselect the edge or face 없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원래 여기 하나 찍었던 그 포인트 있죠? 이 선이 짧아지면서 지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업데이트 해볼까요? 업데이트도 못 따라가네.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어제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보면 스케치를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이런 바가 있어요. 아웃풋 피처. 예. 만약 이걸 눌러줬다고 하면 선이 굵어지죠. 자, 일단 에러가 났던 이 익스트는 삭제를 할게요. 에러 났던 건 삭제를 하고, 자, 포인트가 어디로 갔느냐? 네. 화면이 작다 보니까 지금 찾기가 힘듭니다. 지워버리자. 네. 안 쓰는 기능들은 닫아버리고. 포인트 펑션이 어디였지? 이게 GS인데. 컨스트레인트는 이쪽에 오고, 포인트가 원래 사라졌나요? 포인트는 됐고, 여기 익스트랙트로 합시다. 자, 익스트랙트를 갖다가 요 굵어진 선에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보고 눌러주면 여기 하나 생겼죠. 또 시물을 바꿔보죠. 동그란 포인트가 요 선 끝을 잡아가지고 생겼죠. 그럼 이거를 또 제가 아까처럼 선분의 길이를 한번 바꿔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스케치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자, 선분의 길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나가보겠습니다. 따라가죠. 예. 그게 보면 스케치에서 요 아웃풋 피처라는 피처하고 프로파일 피처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었는데 보잉사에서는 사용을 못하겠고 혼다에서도 사용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으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오메트리를 그려가지고 일을 하면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스케치로 빨리빨리 그려버리고 이걸 썼어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도 그냥 암묵적으로 봐줬습니다. 혼다라든지 보잉 이런 걸 보면 그 파트를 다 리젝 시키더라고요. 다시 그리라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 쓰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한국은 일의 성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간단한 파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스케치 2를 한번 그려보죠. 스케치 1은 지워버리고 하이드하고, 스케치 1을 2를 하이드를 해도 이게 하이드가 안 되죠. 이거는 아웃풋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만약 여기서 요 트리에서 직접 하이드를 하면 하이드가 돼요. 네. 자, 되도록이면 스케치 같은 것들은 지오메트리 셋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찍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손으로 이거 지오메트리를 잡는 이가 있죠. 아이콘이 체인지 지오메트리 셋. 뭐 잘 따라 되시나요?
예, 체인지 지오메트리 셋을 누르면 데스티네이션 설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만을 딱 찍어주고 오케이 하면 옮겨집니다. 이로 싹 옮겨졌죠. 파트바디 밑에 넣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스케치를 하나 좀 더 해볼까요? 자, 아까 익스트랙트 했던 노즐 같으면 그냥 하이드를 해버립시다. 자, 스케치를 한번 더 해보면, 자, 또 포지션드 스케치로 가서 저는 또 YZ 플랜을 잡고 또 눌러볼게요. 뭘 그려볼까? 자, 보면은 제가 이 스냅 투 그리드를 이름이 뭐더라? 예, 스냅 투 포인트를 해제해서 굳이 그리드에 구속 안 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원점 요 000 포인트, 아까 포인트 하나 제가 만들었었죠. 여기 XYZ 이게 000에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쪽에다 한번 갖다 대볼게요. 갖다 대면 딱 보면은 딱 채워진 이 원 같은 게 하나 생기죠. 옆에 보면 보이세요? 그냥 돌아다니면 원이 안 생기는데 딱 원점에 가면 딱 이렇게 그 큰 원 안에 뭐 색칠해진 원이 하나 생기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어떤 그릴 만한 기준점을 찾으면 이렇게 돼요. 굳이 원점이 아니더라도 어디 부분이든가 여기다 하나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딱 찍어주면 이제 저 기준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일단 원은 크기는 대충 아무렇게나 한번 딱 찍어줄게요. 사이즈는 다시 정하면 되니까. 이 놈에 여기 보면 콘스트레인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콘스트레인트를 눌러서 이걸 뭐를 지금 다이아 5698인데 이거를 딱 그냥 소수점으로 떨어지게 해줄게요. 50. 자, 그 다음에 요 엑시트 워크벤치에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손이 하나 보이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아까 그 선문처럼 이런 아웃풋에 들어가는 지오메트리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 스케치를 가지고 뭐 돌출을 하면 이것도 내부 요소가 되는 거죠. 아까 그 스케치 아웃풋을 안 시키고 했을 때 익스트랙트 한 그 포인트가 안 따라갔잖아요. 이것도 그런 역할 비슷하게 돼요. 좀 이 스케치가 복잡해지면. 지금은 단순하기 때문에 따라가긴 할 건데, 일단 뭐, 거기까지는 굳이 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케치를 찍어주시고, 모듈을 메카니컬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으로 가볼게요. 자, 파트 디자인 가니까 또 아이콘이 싹 바뀌죠? 자, 여기서 여기 왼쪽에 보면 패드가 있어요. 다들 있나요? 같은 위치에? 그래요. 패드를 누르면 The current in work object is in a body. New solid picture is created after the last picture of the body.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패드를 누르면 이게 어떤 바디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파트 바디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요 지오메트리가 셋 안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죠? 다 아시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 근데 이게 이쪽이 요게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파트 바디가 되고 우측 버튼 눌러주면 디파이닝 워크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걸 해주면 밑줄이 일로 싹 가죠. 그래서 스케치를 눌러주고 이 패드를 눌러주면 이제는 에러 메시지가 안 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패드 같은 이런 파트, 그러니까 요거죠 이제 파트 디자인 요소는 지오메트리컬 셋 밑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일로 옮겨주겠다 뭐 이런 경고를 띄워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패드는 꼭 파트 바디 밑으로 들어갑니다. 일로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이 지오메트리컬 셋 안으로는. 자, 지오메트리컬 셋도 보면은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쉐이프에 여기 제너레이트 쉐이프 디자인을 가보면 여기 있어요. 저기 오더드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오더드 지오메트리가 아이콘이 이게 왜 안 보이냐? 오더드가 있는데
insert.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게 여기 보면 그냥 지오메트릭 셋도 있고 올더도 있죠. 네. 이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파트를 하나 그린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요런 게 하나 있죠. 자, 이게 만약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안 보이죠? 그러면 밑에 보면 여기 핏 올인이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안 써요. 그죠? 자, 그리고 F3 키를 누르면 잠깐만요. 이게 내 컴퓨터는 F3가 다른 걸로 설정되어 있나 보네. 잠깐만요. F3를 눌러주면 F1, 2, 3 펑션 F3 컨트롤 F3인가? 이게 F3를 누르면 원래 트리가 사라지거든요. 되죠? 네. 근데 저는 노트북에 깔리면서 뭔가가 좀 키가 엉킨 것 같네요, 이게. 원래 이게 사라져요, F3를 누르면. 뭐 안 되는 분 있나요? F3. 나는 이게 키 설정이 뭘로 좀 바뀐 것 같다. 뭘로 바뀌었을까? 그거는 이따 쉬는 시간에 찾아봐야 되겠네요. 일단 뭐 F3를 누르면 이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저기 어제 한 분이 이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못 찾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 트리를 한번 누르면 파트가 딤드 되죠. 어두워지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트리밖에 어떤 마우스 작업이거나 이런 걸 하면 트리만 움직여요. 근데 만약 이걸 더 눌러주면 이게 활성화되죠. 그러면 마우스나 이런 걸 움직이는데 파트가 움직여요. 네. 요걸 한번 눌러줌에 따라 마우스로나 키보드를 컨트롤하는 게 주로 마우스죠. 마우스를 컨트롤하는 게 대상이 오브젝트냐 아니면 트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가 돼요. 근데 만약 이렇게 이 트리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 트리를 눌러줘야지 뭐 파트로 갔다가 트리로 갔다 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우측 하단에 작은 좌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준 다음에 눌러주면 똑같은 역할을 해요. 자, 이 좌표를 한번 눌러주면 이게 딤드 됐죠. 어두워졌죠. 이 상태에서 핏 올인을 눌러주면 이게 나타나요. 아시겠죠? 저도 이제 카티아 처음 배울 때 했다가 나중에는 카티아를 익숙해지면 이런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쓰고 그 뒤로 기능을 안 썼어요. 신입 사원들이 나타나면 다시 리마인드 됩니다. 왜냐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다시 기억을 되새겼네요, 저도. 자, 이거 한번 다시 눌러주면 이제 또 하이라이트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저기 설계용 3버튼 마우스를 쓰면 좋겠지만 지금은 휠 마우스를 쓰고 있잖아요. 네. 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원래 이렇게 이동밖에 안 되는데 왼쪽 버튼 한번 누르고 휠 마우스 가운데 누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마우스가 이상한가? 왜 이러지 이게? 원래 왼쪽 휠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왼쪽 버튼 누른 다음에 왼쪽 버튼 띄면은 이렇게 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휠만 누르면 이렇게 이동인데 휠 누르고 왼쪽 버튼 누르고 잠깐 돌렸다가 왼쪽 버튼 띄면 줌으로 바뀌어요 이게. 근데
제 마우스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거다. 마우스 바꿔야 되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우리 교재 1페이지 있죠? 1페이지 보면은 마우스 조작 방법 있죠? 이거 제가 쓴 거예요. 네, 근데 회사에서 쓰던 3버튼 마우스라면 잘 되는데 제 걸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냥 워드용 마우스, 그러니까 사무용 마우스라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휠 버튼 가운데를 누르면 그냥 이동밖에 안 되는데 왼쪽 눌렀다가 다시 띄워주고 하면 이게 줌으로 바뀌는데, 줌인으로 바뀌는데 이게 잘 안 먹네요. 이게 전문가용 마우스가 아니라. 아까 지오메트릭을 거기에다가 스케치 넣고 이런 것들 하셨잖아요.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용 파트를 그려보면 지금은 우리가 안에 이제 이 안에 몇 개가 있나요? 보면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여섯 개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자동차 항공기 하게 되면 이런 게 수백 개가 생겨요. 그래서 지오메트리컬 셋도 이름별로 만들어요. 뭐 포인트, 뭐 컨스트럭션 1번, 서피스 1번 이런 식으로. 근데 수없이 정리를 하는데 어떤 스케치 같은 것들은 따로 또 빼놓는 거예요. 여기다 파트바디 안에서 넣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룰을 정한 거예요. 여기서 찾아라. 이 지오메트리컬 안에 다 있다. 그리고 바디도 지금 한 개밖에 없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바디가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바디 밑에 가서 찾는 방법도 있으나 그거보다는 어떤 설계자들이 추구하는 게 정리정돈입니다. 정리정돈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오메트리컬 셋 안으로 저는 뭐 일들을 그렇게 했어요. 스케치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회사에 따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공에서 취업을 하려고 지금 이 과정이 예정됐잖아요. 항공은 보잉이나 맥도날드의 룰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걔네들의 룰은 다 지오메트리컬 셋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단에다가 이런 익스트레이트나 포인트 같이 놔두지도 않아요. 지금 교육과정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 밑에 스케치 밑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바디 밑에 스케치가 있었는데 옮겨줬는데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패드를 했던 스케치는 이 패드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밑에 트리 밑에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실제 뭐 여기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도 되지만 이게 지금 스케치 3죠. 여기 있는 걸 더블 클릭해서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50분이 2분 남았는데 잠깐 쉬겠습니다. 네.